예, 원유 ETF의 장기 투자가 좋지 않은 이유를 제가 뭐 예전에 좀 카페나 아고라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유튜브에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운영 카페의 이 투자법을 상품방에 제가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투자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자재 투자는 펀드와 펀드는 근데 운용 수수료까지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ETF랑 해외 선물인데 돈이 크신 분들은 당연히 해외 선물 투자가 훨씬 낫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금도 그렇고 근데 해외 선물도 이제는 연 10%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10%가 붙죠. 그래서 그것도 연 단위로 붙어서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해외 선물도 메리트가 크지 않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양도세를 내는데 10%요 이득금에.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올해는 이득 보고 내년에 손실 보면은 그거 물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해외 선물 투자도 이제 줄여가자고 작년에 얘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내년에 이 포트폴리오 마감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팔라듐 정도만 좀 하방 정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팔라듐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얼마 전에 조금 저희 계속 늘리다 얼마 전에 떨어져서 일부 그래도 좀 뭐 그냥 손실을 줄인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ETF 장기 투자의 손실은 콘덴고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ETF의 장기 투자가 왜 안 되냐? 근데 전 충분히 여기다가 써놨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근데 이렇게뿐이 안 써놨네.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해외 ETF나 국내 ETF, 국내 주식시장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다 요즘에 생겼는데 선물 투자는 절대 지름심 있는 분들은 하면 안 되고요. ETF가 왜 반영을 못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극단적인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3월 말에 오늘 원유 가격이 23불이라고 칩시다. 22불인가? 22불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어차피 이건 선물 투자입니다. 우리가 현물 직접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물 투자인데 어, 오늘 22불인 원유가 이번 월물건은 22불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5월 말, 4월 말로 할까요? 4월 말에 만기인 것은 지금 얼마로 거래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극단적으로 30불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까지는 안 벌어져요. 근데 보통 이렇게 폭락했을 때는 10%까지는 벌어집니다. 10% 크죠. 그럼 4월 30불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사서 ETF나 선물을 사서 지금 ETF 샀다줘요. ETF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4월 말까지 가게 됐는데 그때 유가가 22불에서 30불까지 올랐어요. 이건 현물 가격. 지금 22불. 거의 선물도 가까운 월물은 비슷하게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 현물도 30불이 됐어요. 그런데 ETF 수익은 어떻게 되냐? 0원입니다. ETF 수익은. 왜냐하면 ETF는 만기를 넘어가면서 일단 만기가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는 순간 22불에서 30불로 붕 뛰어서 사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간단하게 이걸 어려운 말로 콘덴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월물의 가격이 지금보다 높게 형성돼 있으면은 그래서 콘덴거 손실이 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근데 이거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4월 말 지금 많이 떨어졌어도 4월 말께 뭐 15불에 형성돼 있다. 그런 품목을 있습니다. 예, 농산물 중에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드물죠.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좀 나중 월물이 지금 막 폭락하는 경우에는 나중께 좀 높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도 예전에 면화가 좀 그랬었어요. 면화가 나중께 더 4월 말께 더 낮았는데도 심지어 그때 올라가지고 그때는 이제 백오데이션이라고 하죠. 백오데이션 이득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다 콘덴거 소실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물 플레이를 하게 되면 지금 월물만 막 낮아지고 나머지 월물은 이거보다 낮아지긴 해도 좀 덜 떨어져요.
거기다가 ETF는 롤오버 손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산을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 월물 넘어가면서 지들이 수수료격으로 조금씩 뛰는 것 같아요. 이건 펀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펀드는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콘덴고가 많은 경우는 선물이나 ETF든 특히 ETF는 롤오버 일종 수수료가 있다고 감안하면은 무작정인 장기 투자가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면 이것도 적립식으로 매달 낮은 가격대에서 매달 특히 만기 직전에 사는 게 좋죠. 만기 후에 확 오르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던지 그러더라도 어느 시점에 확 오르면은 그때는 분할로 줄이고 나가는 게 낫습니다. 장기간에는 이제 롤오버 손실, 롤오버는 다른 만기로 다음 만기로 넘어가는 손실과 그다음에 또 하나 콘덴거도 이제 기간이 되면은 콘덴거가 뭐 5, 6, 7, 8, 뭐 9월, 12월까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더 올라가게 돼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서 장투는 사실 ETF는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무조건적인 장투 말이에요. 주식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낮을 때 좀 분할로 모아서 높을 확 올라갈 때 탁 던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급등이 한 달에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 만기로 넘어가지 않고 그때 급등이 일어나면은 ETF도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3, 4일 내에 원유가 뭐 50%도 오를 수 있죠. 그렇게 급등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언제였죠? 저희가 26불까지 예전에 떨어졌을 때 그때는 저희가 잘 먹었어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의 정답은 지금처럼 정말 폭락했을 때는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나는 ETF로 원유를 평생 쟁여둘 거야. 그거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롤오버 손실과 콘덴고 손실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도 제가 말씀드린 게 ETF에서 이 세금의 문제예요. 세금. 해외 ETF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더 세잖아요. ETF. 이게 매년 계산하는 건데 이게 되겠냐고. 안 돼요. 얘는.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그냥 좋은 투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선물도 그렇고 심지어 해외 주식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해외 주식 투자할 게 얼마나 좋을 게 많아요. 이거 거기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투자를 못하게 해놨어. 그냥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서 좀 환장한 거 이건 전문가들이 보면 진짜 통탄할 노릇이에요. 해외 주식도 이러니 제가 옛날에 일본 엄청 폭락했을 때 있었거든요. 도요타가 똥값이었을 때 그때도 하고 싶었는데 이런 거 고려하다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걸 고려했어도 했어야 됐어. 어쨌든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 ETF는 무조건 장투하면은 주식하고 달라요. 그렇게 돼서 콘덴고 손실과 롤오버 손실이 있다. 제가 상품시장 게시판도 이것도 조금 더 강조해서 그 얘기를 뭐 가끔 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ETF는 선물에 비해서 가격을 반영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인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해외 선물은 별로 안 올랐는데 그 천연가스 ETF만 또 미친 듯이 오른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아마 ETF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일종의 뭐 그들의 작전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약간의 이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근본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 더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선물은 오르지 않는데 ETF만 오른다 그럼 ETF를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걸 괴리라고 해서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TF는 장투하면은 콘덴고 손실, 오르고 손실. 단위 콘덴고 손실은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우 쌀 때 분할을 매수해서 오르면 팔고 나오던지 아니면 장투하시려면 차라리 매달 만기 전 적립식으로 매달 투자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다가도 오르잖아요. 어느 일정 기간 많이 오르면 그때는 팔고 나오신 다음에 다시 적립식을 하시던지 뭐 그런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유 가지시는 분은 원유 이렇게 낮을 때 사서 좀 장기로 가져가면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무작정 장기는 절대 아니고요. 2, 3개월 버티라는 뜻이죠. 2, 3개월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5개월, 5, 6개월 안에 이제 빡 뜨거든요. 그때 이제 팔고 나가셔야 됩니다. 선물 시장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요 사실을 잘 아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